여러분 진짜 난리 났습니다. 밀라노에서 대한민국 금메달이 또 나왔어요. 바로 그것도 우리 여자들,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해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저 진짜 경기 보는데 손에서 땀이 너무 나서 힘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금메달이 아닙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3위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어요, 여러분. 3위에서요. 저는 솔직히 중간에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엔 좀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포기를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래서 끝까지 봤더니 결국 해냈습니다. 저 경기 끝나고 진짜 혼자 박수 치면서 눈물 났어요. 이런 경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경기 장면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탈리아 선수는 지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미국이랑 중국 반응은 또 어땠는지까지 전부 다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다른 이야기들도 좀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경기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빙판 위를 번갈아 가며 총 27바퀴를 도는 겁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명이 전부 호흡이 맞아야 하고 교대할 때 밀어주는 푸시 타이밍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이번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 라인업을 보면요.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 이 4명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최민정은 말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전설이고, 김길리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유명한 에이스, 심석희는 한때 막내 에이스로 불렸던 베테랑, 노도희까지. 솔직히 이 라인업 자체가 황금 라인업이에요. 다른 나라가 보면 좀 무서웠을 겁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번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금메달이 좀처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에서 계속 메달을 놓치면서 역대 최악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혼성 계주에서도 아쉽게 메달을 놓쳤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여자 계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민정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계주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4명 전원이 이번 계주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자, 이제 경기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직후부터 봅시다. 첫 번째 주자는 최민정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안정적으로 나갔어요. 최민정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초반에 선두권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는 홈 관중의 열기를 등에 업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밀라노가 이탈리아잖아요. 그 함성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슬슬 3위까지 밀리기 시작했어요. 캐나다가 앞으로 나가고 이탈리아가 선두를 잡으면서 한국이 뒤로 쳐졌습니다. 이때 저는 TV 앞에서 좀 불안하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결승선까지 16바퀴쯤 남은 시점이었어요. 최민정이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달리던 네덜란드 선수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빙판 위를 쭉 미끄러져 나갔어요. 바로 뒤에 있던 최민정이 그걸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코너를 돌고 있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쓰러져서 굴러오는 거예요.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한 끗만 잘못하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민정이 어떻게 했냐면요. 순간적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예요.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요. 이 장면은 나중에 슬로모션으로 돌려봐도 소름이 돋거든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안 넘어지지 싶은 거예요. 이게 10년 넘게 빙판 위에서 쌓아온 베테랑의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하느라 크게 돌아나가면서 선두 그룹과 거리가 확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몇 미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쇼트트랙에서 몇 미터면 엄청난 격차거든요. 이때 캐나다가 2위, 이탈리아가 1위로 달리고 있었고 한국은 3위로 쳐졌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금메달 힘들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 팀이 여기서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쇼트트랙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팀이거든요. 최민정이 충돌을 피하고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받은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가 차례차례 속도를 올리면서 조금씩 간격을 좁혀나갔어요.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보통 팀이라면 앞에서 사고가 나고 거리가 벌어지면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추격했습니다. 서로 교대할 때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심석희의 역할이 이 레이스에서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심석희가 어떤 선수냐면요. 체격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큰 편이에요. 그래서 푸시할 때 힘이 정말 강합니다. 쇼트트랙 계주에서 푸시라는 게 뭐냐면요. 교대할 때 다음 주자의 등을 밀어주는 건데 이 밀어주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음 주자가 더 빠른 속도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로켓 발사대 같은 거예요. 심석희가 바로 그 로켓 발사대 역할을 한 겁니다. 결승선 5바퀴를 앞둔 시점부터 한국의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습니다. 심석희가 큰 보폭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간격을 확 좁혔어요. 그리고 교대 구간에서 최민정에게 정말 힘차게 밀어줬습니다. 그 탄력을 받은 최민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캐나다 선수를 단숨에 추월했습니다.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거예요. 이때 캐나다 선수도 인코스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민정이 비집고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노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바퀴입니다. 최종 주자 김길리가 나섰습니다. 2위 상태에서 1위인 이탈리아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위가 누구냐면요.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입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세요? 올림픽 메달만 14개를 딴 이탈리아 쇼트트랙의 전설이에요. 20년 넘게 빙판 위에서 뛰어온 살아있는 레전드. 게다가 밀라노는 이탈리아잖아요. 안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쏟아지는 함성이 전부 폰타나를 향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김길리가 무서운 선수인 게요. 이 선수는 마지막 스퍼트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순간 가속력이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달라요. 코너를 돌면서 김길리가 폰타나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 기회를 봤어요. 이 순간이 정말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폰타나가 코너를 돌면서 인코스를 몸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20년 경험이 만든 수비 라인이에요. 보통 선수라면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틈이 없어요. 근데 김길리가 들어갔어요. 폰타나가 코너를 돌면서 몸이 살짝 바깥으로 열린 찰나의 순간에 정말 스케이트날 하나 두께만큼의 그 좁은 틈을 뚫고 인코스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들어간다 하면서요. 김길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길이 보였다고 했어요. 길이 보였다. 이 한마디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보통 선수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인데 김길리 선수 눈에는 길이 보였고 그걸 믿고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 판단력, 이 결단력, 이게 에이스와 보통 선수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코스로 폰타나를 추월한 김길리가 마지막 직선 주로를 달렸습니다. 폰타나도 죽기 살기로 추격했어요. 자기 안방에서 금메달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습니다. 둘 다 결승선을 향해 발을 쭉 뻗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김길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정말 눈 깜빡하는 시간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김길리가 두 손을 불끈 쥐면서 환호했어요.
그리고 팀 동료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최민정, 심석희, 노도희 전부 얼싸안고 울었어요. 이 장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왜 우냐면요, 이게 그냥 금메달이 아니거든요. 3위에서 뒤집은 금메달이에요. 사고가 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따낸 금메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울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금메달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대한민국은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역대 9번 출전에 7번 우승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9번 중 7번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은 사실상 한국 전용 금메달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기는 게 오히려 이변인 수준이라니까요.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 탈환이기도 합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되찾아오겠다는 각오가 더 강했을 거예요. 8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선수들도 바뀌고 세대도 교체되고, 근데 결국 다시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최민정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개인 올림픽 금메달을 4개로 늘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남녀 통틀어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에요. 대선배인 전희경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최민정이 이 기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올림픽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고, 이런 대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돼서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죠? 이런 게 진짜 챔피언의 멘탈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 반응을 좀 봐야겠죠. 이게 또 재밌거든요. 먼저 이탈리아 쪽 반응부터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폰타나 선수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쇼트트랙 영웅.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폰타나가 뭐라고 했냐면요, 솔직하게 인정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친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한국에게 완패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집 안방에서 완벽하게 졌다고 인정한 겁니다. 보통 선수들이 지고 나면 좀 변명하거나 아쉽다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폰타나는 깨끗하게 인정했어요. 이게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폰타나가 김길리 선수의 추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기가 인코스를 완벽하게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고 했어요. 김길리 선수의 속도가 자기의 상식을 깨버렸다고, 자기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한 그 찰나에 김길리는 이미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이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닫았다고 믿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열고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김길리의 스피드가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에요. 폰타나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상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것을 봤는데 그때 완전히 납득이 갔다고. 자기가 진 건 김길리 선수 한 명한테 진 게 아니라 4명이 하나로 뛰는 팀한테 진 거였다고요. 한 명이라도 무너졌으면 절대 불가능한 역전이었고, 한국이 이긴 건 기술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레전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기를 했으면 상대편 선수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폰타나가 이번 은메달이 자기 다른 금메달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한국이라는 팀과 진짜 사투를 벌이면서 얻어낸 은메달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기로 남을 거라고요. 이거 들으니까 좀 뭉클하지 않나요? 이긴 쪽도 울고 진 쪽도 인정하는 이런 경기가 진짜 올림픽이지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이 내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폰타나가 안방에서 한국의 김길리에게 인코스 추월을 허용하며 금메달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거리였어요. 이탈리아 팬들 사이에서도 패배는 아쉽지만 폰타나의 솔직함이 더 멋지다. 한국팀의 저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 반응도 봐야죠. 미국 중계진이 경기를 보면서 한국의 대역전에 감탄을 쏟아냈어요. 뒤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던 한국이 막바지에 치고 나왔다. 결국 한국이 다시 한번 정상에 등극했다. 9번의 올림픽 중 7번째 우승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9번 중 7번이라는 숫자에 미국 중계진도 놀라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요. 이 경기의 핵심은 네덜란드가 넘어질 때 버틴 한국 선수다. 이 한 문장이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잖아요. 최민정이 안 넘어지고 버텨낸 게 결국 금메달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댓글은 이랬어요. 3위로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국 쇼트트랙을 처음 보는 외국인도 이 역전에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여자 계주에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한국은 역전의 민족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역전의 민족, 이거 듣기 좋지 않나요? 재밌는 건 레딧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이 여자 계주 준결승에서 경기 초반에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로 결승에 진출하고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장면이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역전을 해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쇼트트랙에는 역전 DNA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중국 반응도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쇼트트랙 성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여자 계주 결승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이 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네 팀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 댓글을 보면요. 한국 쇼트트랙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1등을 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김길리의 마지막 레이스에 대해서는 감탄만 나온다. 체력도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약점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최민정에 대해서는 역시 최민정이다. 거기서 안 넘어지고 버티다니 대단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금메달을 따서 화가 난다는 중국 네티즌들도 있었어요. 솔직한 거죠 뭐. 한국이 금메달인데 우리는 뭘 한 거냐 이러면서 자기네 팀 성적에 더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쟁의식이 강한 나라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한국 쇼트트랙이 강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한국은 왜 여자 계주에서 이렇게 강한 걸까? 외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에이스의 존재예요. 한국 여자 쇼트트랙에는 시대마다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희경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선유 선수가 있었고, 지금은 최민정과 김길리가 있잖아요. 게다가 에이스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이번 계주만 봐도 에이스급 선수가 3명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에이스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한국은 에이스가 줄줄이 나오니까 계주에서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를 코치처럼 도와주는 훈련 문화입니다. 외신 기자 중에 한국 대표팀 훈련장을 취재한 분이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동료를 코치처럼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장면이래요. 보통은 코치가 지도하고 선수가 듣는 구조잖아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선수끼리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전체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팀워크의 바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베테랑과 신예의 완벽한 조화예요. 이번 팀만 봐도 최민정이라는 대베테랑과 심석희라는 경험 많은 선수, 그리고 김길리라는 젊은 에이스가 조화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베테랑이 경험으로 경기를 읽고 신예가 체력과 스피드로 밀어붙이는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최민정이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김길리가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젊은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3가지가 합쳐져서 한국 여자 계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경기를 다시 복귀해보면요. 27바퀴 내내 위기마다 역할 분담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했어요. 안정적으로 출발한 최민정의 초반 운영, 사고를 기적적으로 피한 위기관리,
심석희의 파워풀한 푸시, 최민정의 노련한 추월, 그리고 김길리의 마지막 결정타.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거예요.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이 더 값진 거고, 그래서 선수들이 더 많이 울었던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자 계주 이야기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다른 이야기들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영미 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컬링팀? 그때 안경 선배로 유명했던 김은정 선수 기억나시죠?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도 우리 여자 컬링팀이 출전했는데요. 이 팀이 예선에서 정말 극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위스전에서 5대7로 져서 위기에 몰렸거든요. 근데 다음 경기에서 예선 1위를 달리고 있던 세계 최강 스웨덴을 잡아버린 겁니다. 스웨덴이 이 종목에서 역대 3번 우승한 팀이에요. 그런 팀을 이기고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살린 거죠. 스웨덴전 승리 후에 선수한테 인터뷰어가 덤덤해 보이시는데 실제 기분은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터져요. 펑펑 터져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기쁨이 폭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또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컬링팀이 경기력만으로 화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일전에서 한국 컬링 대표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이 SNS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반응이었냐면요. 미녀 군단이 아니냐, 비주얼이 너무 강했다, 다들 피부가 반짝반짝 매끈매끈하다, K-팝 그룹 같다, 이런 댓글이 쏟아진 거예요. 특히 세컨드를 맡고 있는 선수가 교대 시간에 코치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는 사진이 포착됐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일본 SNS에서 엄청나게 퍼졌어요. 일본 네티즌들이 아름다움이 압도적이다, 일본 대표팀에는 없는 분위기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일본인이 이런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도 자주 나온다면서 감탄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2018년 평창 때 안경 선배로 유명했던 김은정 선수를 일본 네티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경 선배 캐릭터가 좋았는데 그만둔 거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실은 김은정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해설위원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선수에서 해설자로 변신한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네요. 한국 SNS에서도 여자 컬링팀에 대한 응원이 대단했는데요. 결승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첫 번째 자랑스러움, 두 번째 멋짐,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선수의 어머니께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결승전 이후로 잡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좀 뭉클하지 않았나요? 어머니의 그 믿음, 우리 딸이 결승까지 갈 거라는 그 확신, 이런 뒷이야기가 올림픽을 더 감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화제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가 해외에서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아예 기사가 나왔어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선수라는 타이틀로요.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다는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고 소개한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차준환이 만약 피겨를 그만두고 아이돌로 전향하면 한국 4대 기획사가 서로 영입하려고 경쟁할 거라고까지 했어요. 빙판 위에서의 도도하고 왕자 같은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근데 차준환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은 건 외모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른쪽 발목에 심한 통증을 안고 경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픈 몸으로 멋진 연기를 펼친 것도 대단한데 경기가 끝난 뒤에 차준환이 한 행동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자기 경기가 끝난 후에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을 보러 와서 다른 선수들이 연기할 때 잘했어 하고 외치는 소리까지 담겼습니다. 자기 경기는 끝났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동료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스포츠맨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차준환이 한국 선수만 응원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자 싱글에서 카자흐스탄의 한 선수가 생애 첫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 카자흐스탄 선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면서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따뜻한 포옹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차준환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 난리가 났어요. 카자흐스탄 팬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눈물 나는 영상이다. 일본 선수가 우리 선수를 축하해줬다고 적었거든요. 가장 먼저 안아준 사람이 일본 선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본 네티즌들과 카자흐스탄 네티즌들이 첫 번째는 한국의 차준환 선수라고 정정해줬고 한국 네티즌이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2명 중 처음 안아주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차준환 선수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죠. 인성도 훌륭하답니다. 이렇게요. 이 에피소드가 왜 좋으냐면요. 올림픽이라는 게 결국 메달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축하해주는 그 모습 자체가 올림픽 정신이거든요. 차준환 선수가 보여준 그 한 번의 포옹이 메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여자 계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승 후에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관중석을 돌면서 팬들의 환호에 답했어요. 그때 경기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블랙핑크의 노래가 울려 퍼진 거예요. 밀라노 한복판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배경으로 K-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문화가 동시에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상식 때 밀라노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2번째 애국가였어요. 경기장에서 우리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TV로 보는 저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선수들은 국기를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시청자들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올림픽에서 애국가가 나오는 순간만큼 뭉클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에요.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멘탈, 동료를 향한 신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번 여자 계주가 딱 그랬어요. 앞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사고 날 뻔하고 거리가 벌어져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뒤집어 버리는, 이게 대한민국 쇼트트랙이구나, 이게 우리 선수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너무 기뻐서 언니들한테 달려가고 싶었다고요.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금메달이 기뻐서가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한테 달려가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팀이고 이게 진짜 동료인 거죠. 9번의 올림픽에서 7번의 금메달, 8년 만에 정상 탈환, 3위에서 뒤집은 대역 전극, 최민정의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 이 모든 것이 이번 한 경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계주, 이번에도 증명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길게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올림픽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 선수들 계속 응원합시다.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